오늘 둘러볼 곳은 판테온입니다. 저 멀리 도심 속 거대한 돔이 보이네요. 판테온은 모든 신을 위한 신전에서 현재는 유일신을 위한 성전이며 세계 최초의 돔으로 철근 한 가닥 없이 만들어낸 걸작이라지요. 캄피돌리오 언덕에서 북서쪽을 보면 로마 지붕들 사이로 바로크 시대에 세워진 성당, 쿠폴라가 수평선을 뚫고 나오는 이곳이 바로 로마 캠퍼스 마르티우스 지역으로 고대 로마인들이 시가지를 내려다볼 때 가장 눈에 띈 건물은 단연 판테온이었을 것입니다. 판테온은 다신교 국가인 로마에서 특정 신이 아닌 모든 신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가 세웠고, 현재 저 건물은 서기 12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18년에서 125년까지 재건하면서 아그리파를 존중하는 의미로 옛 판테온의 정면에 새겨진 라틴어 맹문을 그대로 새겼다 합니다. 주랑 행관에 있는 기둥 16개는 회색 화강암으로 만들었고, 주두는 하얀 대리석으로, 윗부분은 커다란 박공벽으로 이루어졌으며 현관은 전형적인 로마 배열 방식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외부의 모든 공간들은 열조 회랑에 의해 형성되며 이에 의해 율동감이 부여되는데, 돌출 회랑 현관은 매우 스케일이 커서 일반인들의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경직된 질서는 황제의 권력과 지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건축물 중 가장 잘 보존된 판테온은 자신들의 신 외에 피정복민들 신까지 모셨으나 7세기 이후 기독교가 득세하면서 만신전의 역할을 잃고 608년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동로마 제국 포카스 황제의 기정을 받아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되었고, 이 판테온이 지금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요. 그러나 1900년을 거쳐오면서 내부의 장식들이 많이 변했으며 화려한 외부 또한 훼손되어 극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판테온의 외벽은 조각된 대리석으로 마감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벗겨지고 벽돌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판테온 모든 기둥들은 아름다운 코린트 양식을 채택했고, 특히 신전 입구의 저 기둥들은 파르테논처럼 여러 개의 원통을 합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화강암 통돌로 만든 것이며, 이 거대한 돌들은 무려 25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이집트 남부 채석장에서 가져왔다 하는데, 저 기둥 하나의 길이는 대략 12m, 무게가 100톤이라 합니다. 이 돌을 채석해 지중해를 건너 어떻게 이곳까지 운반했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단으로부터 높이가 21.6m에 이르는 건물의 상단 돔 구조는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두께가 다른데, 시작이 2.5m, 마지막이 1.2m로 두께가 위로 갈수록 얇아졌고, 격자무늬 홈을 판 것은 디자인 효과와 무게 줄임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것 같습니다. 판테온 앞 로톤다 광장 분수 위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카이로 고대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 신전 앞에 세웠던 한상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로 이집트에서 가져온 전리품이며, 아래 조각은 필리포 바리기오니의 작품입니다. 현재 광장의 지면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지금보다 약 3m 정도 낮았다 하며, 당시 신전 앞 광장은 직사각형의 회랑으로 이어진 길쭉한 형태였다 합니다. 판테온으로 들어가려면 이곳을 지나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화강암 기둥을 지나 들어선 신전 내부는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아득한 공간에다 로톤다 내부는 아랫부분이 원통과 윗부분이 돔으로 구성된 조형물들이 외부에서는 3개 층으로 보이고 내부에서는 2개 층으로 보이며, 공간에는 같은 지름의 굴을 내접시킬 수 있는 원이 주된 기하학적 요소로 보이며, 이 부분 모두 고전 부재들로 분절되어 있고, 원통 하부는
깊은 니치와 독립된 코린트식 기둥들에 의해 조소적으로 분절되어 있어서 거대한 공간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원통 상부는 의인화된 부재들의 단순한 질서로 박공을 가진 직사각형의 니치와 정사각형으로 짜여진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돔 내부는 속세로부터 갑자기 격리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밖의 소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폭풍이 지나간 바다같이 잔잔하게 감기는 공간 속 거대한 무게감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돔 천정이었습니다. 원래의 판테온은 천장 격자무늬 공간에 청색을 입힌 동판을 씌우고 황금별을 빼곡히 붙여 별빛 총총한 밤하늘을 연출했으며, 복판의 오클루스를 통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으로, 빛의 궤적은 하루 흐름과 절기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름철에는 빛의 둥근 광선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겨울에는 격자 천장을 비추며,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 정오에 정확히 출입구 들보의 윗부분을 비춘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별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또한 성베드로 대성당의 발다키노를 만들기 위해 1625년 교황 우르바노 8세의 명령에 따라 판테온 현관의 청동 지붕을 벗겨낸 것이 유실 이유라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오클루스를 눈이라 불렀으며, 여기를 통과한 우주의 빛이 신전안을 비추니 판테온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모두 이 신성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당으로 쓰이는 판테온은 매년 만성절 특별 행사를 하는데, 이날이 바로 성령 강림, 이날은 예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 저 오클루스에서 장미 꽃잎을 뿌리는데, 이 붉은 장미잎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을 상징한다 합니다. 천재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도움을 지을 때까지 단연 독보적 자리를 지키던 판테온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지요. 또한 미켈란젤로는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할 정도의 대단한 작품이라 했으며, 그 또한 판테온을 바탕으로 베드로 성당 돔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쟁자이던 라파엘로 역시 극찬했다 하지요. 르네상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인데, 1520년 37세의 나이로 요절한 르네상스 천재 예술가 라파엘로의 묘도 여기에 있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막내였던 라파엘로는 판테온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자기가 죽으면 판테온에 묻히고 싶다 유언했고, 죽고 난 후 여기에 묻혔다 합니다. 여기가 라파엘로 무덤입니다. 이탈리아 마르케 지방의 우르비누에서 태어난 라파엘로는 화가이자 지성인인 조바니 산트의 아들이었고, 젊어서부터 조형과 감정, 빛, 공간 표현 문제까지 두루 연마하였으며, 그는 16세의 대가의 반열에 올라 천재성을 드러냈지요. 1504년 그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 피렌체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고,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간 후 프레스코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교황청의 건축과 회화, 장식 등 미술 분야에 관한 감독을 맡고 있던 라파엘로는 37세의 생일에 갑자기 사망하지요.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교황 지휘를 내리려 했던 추기경 레오 10세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국장을 치르게 했고, 그의 유해는 이곳 판테온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를 통일한 초대왕 비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 묘와 그의 아들인 2대왕 옴브리토 1세 무덤도 여기 있는데, 여기가 비토리아 에마누엘레 2세 묘입니다. 이탈리아는 19세기 중엽까지 오스트리아, 프랑스,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북이탈리아 샤르디냐만의 독립을 지키고 있었던 그는 카보르를 재상으로 등용하고 선정을 베풀어 국력을 높이는 한편, 기발한 외교 능력으로 프랑스, 영국 등과 협상을 맺어 통일을 방해하는 오스트리아와 싸워 이김으로 통일의 꿈을 이뤄냈고, 그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여기는 그의 아들 2대왕 옴브리토 1세 묘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등극한 그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하려 전쟁을 일으켜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려 했으나 1896년 아도와 전투에 패함으로 그 꿈은 실패로 끝나고,
사회 불안이 심해지자 1898년 계엄령을 선포하여 밀라노를 탄압하기도 했고, 그 혼란기에 체육대회 연설을 위해 이탈리아 몬차로 가서 무정부주의자 브레시의 총에 암살당한 옴베르토 1세는 1844년 3월 14일 사르데냐 왕국 토리노에서 태어나 1900년 7월 29일 만 5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판테온의 입구 정면 윗부분에 라틴어 M 아그리파로 시작되는 이 글은 세 번째 집정관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했다라고 해석되는데, 이는 아그리파가 집정관을 세 번째 지날 때인 기원전 25년에 세웠다는 의미라네요. 간결하면서도 품위 있는 외형의 판테온은 신전 건축이라는 면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이며, 그 형태는 입구의 삼각 지붕이 있는 부분과 내부 원통형 공간으로 나눌 수 있고, 판테온의 쿠폴라는 위로 갈수록 더 가벼운 재료를 사용했으며, 쿠폴라가 밖으로 버려지려고 하는 힘은 두꺼운 원통형 벽체의 로툰다가 받아주고 있는데, 이 로툰다를 지탱하는 기초는 깊이 4.5m, 폭 7.5m의 거대한 콘크리트 링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기초공사 중 링 바깥 부분이 더 보강되었는데, 이것은 이전 시대 건축가 라비리우스가 세운 궁전 팔라티움의 기초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취한 새로운 안전조치였다네요. 판테온의 기본 형태는 원통 위에 방구 모양의 쿠폴라를 얹힌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원통 내부의 지름과 바닥에서 방구 위까지의 높이는 똑같이 44.3m이며 내부 공간 지름의 아래 위 옆의 같은 크기로 도형에서 보듯 정점을 A라고 하고 바닥면에 교차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하면 A, B, C는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이루는 형태라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수의 조화나 기본 도형과 고형체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고,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면체, 원통형, 피라미드와 원뿔형 같은 도형이나 고형체는 모두 하나의 구형 속에 담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주 형상이며 천체 모습이었을 것이라 여겼을 거라 합니다. 또 지붕에 뚫린 지름 약 9m의 구멍은 행성 중심인 태양을 상징하는 눈이란 뜻의 오클루스로 판테온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광원이며, 오클루스를 통해 위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햇빛은 내부 구석구석 고르게 밝혀주는데, 마치 하늘이 판테온의 내부 공간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며, 또 비가 오면 안으로 그대로 떨어져 판테온의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과 완전 경리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요. 오클루스를 중심으로 천장 격자는 5열의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가 5개의 동심구로 된 천구와 겹쳐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 고대인들의 천체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합니다. 또 각 열마다 28개의 격자는 달의 공전 주기, 즉 음력의 한 달인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에는 각 격자마다 청동별들이 장식되어서 천장은 천구처럼 보였을 것이고, 지붕에는 금박을 입혔으니 판테온은 태양과 같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천구를 상징하며 쿠폴라를 받치는 원통 벽체에 있는 7개의 벽감은 5개의 행성과 해와 달을 상징했고, 동시에 벽체의 하중을 줄였다 합니다. 판테온의 두꺼운 벽은 벽에 끼어있는 아치가 벽의 하중을 줄였을 뿐 아니라 벽 안에 신상들 안치할 공간을 확보했으며, 천체와 우주를 상징하는 판테온은 로마 제국 황제들이 제국 제1인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 바로 앞 벨리아 언덕에는 베누스와 로마 신전 유적이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설계라 전해지는데, 이곳에 안치될 베누스 여신상의 높이가 지붕보다 높아 이 문제를 아폴로도로스가 주장하자 비위가 상한 하드리아누스는 자신의 스승과 다름없는 노 건축가를 처형하고 말았다지요. 그런데 하드리아누스는 판테온은 본래 아그리파가 세웠다는 사실을 청동 글씨로 신전 입구 윗부분에다 그대로 붙이게 했던 반면, 건축가의 능력을 자만하던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판테온의 건축가 또는 판테온을 세운 건축주로서의 하드리아누스 이름은 200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판테온을 전혀 다른 형태의 건축으로 복원했는데, 아그리파가 세웠던 이전 판테온은 원통형이 아닌 직사각형 평면으로 여겨지며 입구는 현재와 달리 남쪽이었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티칸과 로마시를 제작해 올리겠습니다.